이건 병원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검버섯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라고 누구도 방법이 없다고 말하니까요. 저는 올해 48세 피부과 전문의 이영화입니다. 저는 피부과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검버섯은 옅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진해지지 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사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뜻한 수건 하나, 아침마다 손등 위에 1분만 덮어두는 습관, 그게 저희 어머니의 피부를 지켜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85세이신 저희 어머니가 검버섯 하나 없이 살아가고 계신 이유입니다. 며칠 전 병원 진료 중 한 환자분이 진료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고 말하셨어요. 가족분들 다 피부가 참 좋으시네요. 그런데 이분은 혹시 누님 되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말했죠. 아니요, 저희 어머니세요. 그분은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며 진짜요?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요. 검버섯 하나 없으시네요.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건 혼자만 알고 있을 이야기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2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왔고 수천 번의 시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피부를 지켜준 건 고가의 시술도 병원 크림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수건을 데워 손등에 1분간 덮는 것,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검버섯 없이 살아가는 피부를 만들어준 거였어요. 돈도 안 드는데 효과는 최고로 좋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버섯을 예방하고 옅어지게 만든 7가지 생활 습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약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바세린, 오일, 견과류, 그것만 있어도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혹시 손등의 검버섯 때문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보이기가 꺼려지셨나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당하게 손등을 드러내고 싶은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을 다시 웃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드는 어떤 방법이든 그 전에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따뜻한 수건 덮기입니다. 왜 이게 먼저일까요? 피부는 차가운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뜻하게 데워진 피부만이 진짜로 약도 먹고 크림도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 몸도 찬물 마시면 놀라듯 피부도 차가우면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모든 습관의 시작은 피부를 말랑말랑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85, 검버섯 하나 없이 손등이 참 맑으세요.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따뜻한 수건을 1분간 손등 위에 덮는 습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단순한 습관 하나가 피부를 바꿔놓았습니다. 한 환자분이 계셨어요. 76세 이영순 어르신. 손등에 거뭇한 반점이 여러 개 있었고 시술은 무섭다고 약도 믿음이 안 간다고 하셨죠.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어요. 일단 피부를 따뜻하게 풀어주세요. 수건 하나만 물에 데워서 하루에 한 번 손등 위에 올려보세요. 2달 뒤 그분은 오시자마자 말하셨어요. 선생님, 점이 더 진해지지도 않고 색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피부는 따뜻해야 받아들입니다. 그게 검버섯 관리의 가장 기초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수건 하나를 물에 적셔서 전자레인지에 20에서 30초 돌리거나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꼭 짜면 됩니다. 딱 1분 손등 위에 얹어주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됩니다. 주의하실 건 한 가지. 씻기 전에 금방 내려주세요. 차가워진 수건은 오히려 피부를 움츠러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세린이든 로션이든 보습제를 꼭 발라주세요. 이 순서가 바로 검버섯 관리의 밑작업입니다. 피부를 풀고 보습으로 덮고 그 위에 하루를 시작하는 것. 많은 분들이 바로 약부터 시술부터 하시려 해요.
하지만 저는 항상 말합니다. 피부는 말랑해져야 바뀐다. 그게 시작입니다. 지금 집에 수건 하나, 따뜻한 물만 있으면 누구든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피부를 데웠으면 이제 덮어줘야죠. 말랑해진 흙에 물을 줘야 꽃이 피듯 따뜻해진 피부에 보습을 덮어줘야 검버섯도 옅어집니다. 그래서 수건 덮기 다음엔 바세린 꿀 수면팩, 이걸 꼭 해주셔야 합니다. 듣기엔 별거 없어 보이죠? 바세린이야 뭐 립밤으로 쓰던 건데 꿀은 입에 넣는 거 아냐? 맞습니다. 입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는 피부도 밥을 먹어야 돼. 나는 꿀밥 먹여놓고 잔다. 어머니의 그 말 그냥 재밌는 소리 같지만 사실 굉장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세린은 피부에 보호막을 씌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죠. 근데 바세린만 바르면 좀 답답하고 끈적거리죠. 그래서 여기에 꿀을 살짝 섞어줍니다. 꿀은 자연에서 얻은 항산화제, 피부를 진정시키고 색소 침착을 천천히 녹여내는 역할을 합니다. 바세린 하나, 꿀 하나, 1대1로 섞어서 밤에 손등이나 얼굴, 특히 검버섯이 있는 곳에 살짝 도톰하게 바르고 주무세요. 그거 묻어서 베개에 닿을까봐 불편한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얇은 손수건을 깔고 주무세요. 조금 불편해도 아침에 피부 만져보면 그 기분은 다 사라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82세 김영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한 달간 매일 하셨고 검버섯이 점점 옅어지는 걸 주변에서도 알아봤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화장 안 하고는 절대 안 나갔는데 요즘은 그냥 마스크만 쓰고 나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분 좋던지요. 포인트는 데운 피부 위에 이걸 바르라는 겁니다. 그냥 바르면 흡수도 덜 되고 효과도 반감돼요. 따뜻할 때, 말랑할 때, 그때 피부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주의할 점은 딱 하나. 바세린은 꼭 무향, 꿀은 100% 천연 꿀을 쓰셔야 합니다. 가공된 꿀이나 향 나는 바세린은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고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셔야 해요. 밤에 고생하고 아침에 햇빛 맞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피부는 자는 동안에도 쉬지 않습니다. 잘 자는 피부는 낮에 환해지고 밤에 꿀과 바세린을 먹은 피부는 검버섯이 옅어지는 법이죠. 오늘 밤부터 바세린 꿀 수면팩 한번 해보세요. 당장은 끈적해도 일주일 뒤 거울 속 당신 손등이 조금 덜 거뭇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밤새 수고한 피부 이제 아침입니다. 어제 바른 꿀과 바세린이 피부 위에 남아있을 테지요. 이제 첫 번째 할 일은 부드럽게 씻어내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차가운 물로 확 씻어내시면 안 됩니다. 피부가 깜짝 놀라요. 미지근한 물,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게. 그게 피부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예요. 그렇게 살살 헹군 다음엔 깨끗한 수건으로 톡톡 눌러 닦아주고 3분 안에 바로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검버섯을 없애려면 밤에 뭘 바르는 것보다 낮에 자외선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흐린 날은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외출할 때만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흐린 날일수록 더 꼼꼼히 발라야 합니다. 해가 안 보여도 자외선은 구름도 뚫고 들어오고 유리창도 그냥 지나갑니다. 실내에 있어도 창가에만 앉아 있어도 피부는 조용히 공격받고 있어요. 검버섯은 이렇게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짙어지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햇빛 있는 날만 바르면 늦어. 흐린 날일수록 바르는 거야. 어머니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고 3분 안에 얼굴과 손등에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십니다. 그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오후 2, 3시쯤 꼭 한 번 더 바르세요.
하루 2번. 이게 자외선 차단의 기본입니다. 그냥 대충 한번 바르고 마는 게 아니고 내 피부를 하루 종일 보호막 속에 넣는 느낌으로 꾸준히 반복해 주는 거죠. 언제까지 발라야 하나요? 어르신들이 종종 물으세요. 전 이렇게 대답합니다. 눈 뜨고 있는 동안엔 계속 바르는 게 정답입니다. 시간 정해놓고 하루 2번만 챙겨주세요. 특히 손등은 거의 노출된 채로 하루를 보내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도 안 발랐다면 검버섯이 거기에 자리 잡는 건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검버섯은 나이 탓이라고 하세요. 하지만 정말로 그렇기만 할까요? 피부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20년은 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수하셨다면 수건으로 물기 톡톡 닦고 그 3분 안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세요. 그게 검버섯을 막는 진짜 방법입니다. 밤엔 팩으로 덮어주고 아침엔 자외선 차단제로 막아주었죠. 이제는 피부 속을 움직여줘야 할 차례입니다. 피부는 겉에서만 관리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속에서 피가 돌아야 색소가 빠지고 새살이 올라오고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손등은 몸에서 혈이 가장 잘 안 도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검버섯이 얼굴보다 먼저 손등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조용히 눈치 못 챌 정도로 천천히. 하지만 어느 날 거울을 보면 확실하게 보이지요. 이걸 막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손등 마사지입니다. 하루 딱 3분 TV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일부러 시간 낼 필요도 없어요. 뉴스 틀어놓고 광고 나올 때마다 습관처럼 하시면 됩니다. 어머니는 이걸 손 운동이라고 부르세요. 뉴스 보면서 손가락 돌리는 게 제일 기분 좋아. 진심 어린 말씀이었어요. 먼저 손바닥과 손등을 마주 문질러 주세요. 손이 따뜻해질 때까지 살살 비비면 피부 속 혈이 천천히 돌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엔 손등을 손끝으로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 검버섯 있는 부위일수록 톡톡 조심스럽게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양손에 손가락을 하나씩 맞대고 눌러줍니다. 엄지와 엄지, 검지와 검지, 중지와 중지. 마주 닿은 손끝을 꾹 눌렀다가 천천히 떼기를 반복해 주세요. 손가락 끝이 자극을 받으면 피가 손끝까지 순환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을 깍지 낀 채 손목을 천천히 돌려보세요. 원을 그리듯 왼쪽 10번, 오른쪽 10번. 딱 이 4가지를 매일 한 번씩만 해보시면 됩니다. 83세 강영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손등에 까맣게 3군데나 검버섯이 올라와 있었죠. 시술은 겁나고 약은 믿음이 안 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손 마사지만 알려드렸어요. 그분은 TV만 틀면 무조건 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2달 뒤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손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요. 그냥 습관처럼 했는데 요즘은 손이 덜 거뭇해요. 그리고 손이 부드러워졌어요. 말씀도 표정도 달라져 계셨어요.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손등 마사지를 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가 따뜻해진 상태에서 보습제를 바르면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팩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선크림도 꼼꼼히 바르셨다면 이쯤 되면 피부도 꽤 바뀌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효과를 배로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제 먹는 것도 챙기셔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걸 다 해오셨는데요. 피부는 겉에서 덮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속에서부터 바뀌어야 빛이 나고 맑아지고 검버섯도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법이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건 아주 간단한 음식입니다. 건강도 챙기고 피부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습관 하나. 바로 해바라기 씨입니다. 호두나 아몬드처럼 익숙하진 않지만 해바라기 씨에는 검버섯 완화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E와 셀레늄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 색소가 피부에 눌러붙지 않게 막아주죠. 셀레늄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검버섯을 만드는 멜라닌 색소가 과도하게 올라오는 걸 조절해 줍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아주 싸고 구하기 쉽고 먹기 편하다는 겁니다. 웃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 친구분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거실 테이블에 해바라기 씨가 담긴 그릇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물으셨어요. 이건 뭐야? 간식이야? 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이건 내 피부약이야. 요즘 얼굴 안 보이게. 점점 좋아지지 않니? 그날 이후로 그분도 따라 먹기 시작하셨고요. 2달쯤 지나선 동네에서 소문이 돌았답니다. 요즘 해바라기 씨가 검버섯에 좋대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74세 김미정 어르신은 손등에 점점 커지던 반점이 해바라기 씨 섭취 2달 만에 색이 흐릿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게 뭐 대단한 약 같진 않은데 신기하게 피부가 덜 칙칙해졌어요. 그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또는 오후에 한 숟가락 정도의 해바라기 씨를 그냥 씹어 드세요. 소금이나 기름 없이 볶은 거면 더 좋습니다. 그냥 생으로 드셔도 되고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뿌려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한 줌씩 천천히 꼭꼭 씹는 것. 작지만 쌓이는 힘이 결국 피부에 드러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간혹 위가 약한 분들에겐 양을 줄이거나 익힌 해바라기 씨로 시작하시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또 소금 많이 들어간 건 피해 주세요. 피부보다 혈압이 먼저 놀랄 수 있거든요. 해바라기 씨 그저 간식 같지만 속으로는 묵묵히 피부를 지켜주는 든든한 작은 약입니다. 아침에 한번 나를 위해 이 한 줌 생각하시고 씹어보세요. 검버섯을 없애는 길이 생각보다 작고 고소한 씨앗 속에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방법 중 따라하기 쉬운 것 2개만 골라서 해보세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는데 손등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죠. 점 하나 생긴 줄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 점이 점점 더 짙어져 있고 그걸 볼 때마다 괜히 기분이 가라앉습니다. 그럴 땐 문득 이런 생각도 들죠. 내가 왜 이렇게 늙어버렸을까? 아무리 바르고 해도 뭐가 달라지나? 그 마음 제가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방법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 안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갑니다. 그게 피부 속 멜라닌 세포를 자극해서 검버섯이 더 빨리, 더 진하게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팩을 써도 마음이 늘 지쳐 있으면 효과가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하루 한번 자신에게 좋은 말을 건네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엄마,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괜찮았어. 참 잘 살고 있어. 어머니는 처음엔 우스꽝스럽다고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래, 이 나이까지 잘 버텼지. 내가 최고다. 그날 이후 어머니 손등에서 검버섯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확실히 색이 더 진해지지 않았고 무엇보다 얼굴빛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몸은 바른 만큼 좋아지지만 피부는 마음 먹은 만큼 더 좋아집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스로에게 인사해 주세요. 오늘도 수고했다. 나는 늙은 게 아니라 그만큼 잘 살아낸 거야. 그 말 한마디가 피부 속에 조용히 퍼지고 색소를 잠재우고 당신의 얼굴과 손등에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맑은 빛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 검버섯을 옅게 만드는 마지막 7번째 습관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 걸기. 이건 돈도 시간도 들지 않아요. 하지만 매일매일 쌓이면 그 어떤 크림보다 강력한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검버섯을 옅어지게 만드는 7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루 1분 따뜻한 수건, 밤마다 바세린 꿀팩, 아침엔 자외선 차단, TV 보며 손등 마사지, 작은 견과류와 고소한 해바라기 씨,
그리고 마음을 다독이는 말 한마디까지.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그게 모이면 분명히 바뀝니다. 검버섯은 단 하루 만에 생기지 않았듯 사라지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한 가지라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한 달 뒤 거울 속 손등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피부는 그리고 삶은 시작한 그날부터 다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오래전 한 노인이 100년 된 느티나무 아래서 다시 새끼나무를 심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무 그늘에서 다시 쉴 순 없겠지만 나보다 어린 누군가는 여기서 숨을 돌릴 수 있겠지.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 하나도 미래의 나에게 분명히 시원한 그늘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나만의 작은 습관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매주 당신의 건강과 100세까지 웃는 얼굴을 위한 생활 속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당신의 손등과 얼굴이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저는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